네, 안녕하십니까. 자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주들이, 근래라기엔 좀 그러네요. 지속적으로 상승 모습 나오고 있고, 신고가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과연, 현재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그 다음에 지지 테스트 한번 받고 나서, 또다시 재차 돌파, 지지, 그 다음에 좀 금일, 직전 고점에 이제 쌍봉의 모습을 일부 보여주는 흐름이 나오곤 있는데,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과연 현재 구간에서 더 상승이 나올 건지, 또는 지지 이탈을 하면서 일부 가격 조정이 나온 이후에 박스권의 흐름이 나올 건지, 그거를 이제 월봉과 주봉을 토대로 해서 좀 한번 살펴보는 방향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이 이제 최근 들어서 6월 달이었죠. 4.85조 규모 러시아 프로젝트 계약을 이제 6월 달에 일방 해지했죠. 여기에서 보면 뉴스가 여기에서 나오겠죠. 여기 6월 달이었으니까 여기겠네요. 여기 보시면 공급 계약 해지 나오면서 주가가 일부 조정이 들어왔었죠. 자, 일부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도 이제는 조선 업황 자체가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근데 금일 이제 요런 그 쌍봉의 모습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일부 있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동사가 이제 그 추가적인 상승을 나오기 위해서는 여하튼 투자자별 매매 동향, 즉 기관들 그리고 외인들의 영향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미래에셋증권 집계에 따르면 하락 중에 이제 조선업종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삼성중공업이었었죠. 그리고 이는 저가 매수 전략으로 이제 사용들을 많이 했는데, 자,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는 외인들이 이제 팔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추세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추세를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이 지지받는 날 때 정석으로 얘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현재 구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19,900원, 그러니까 2만 원을 채 찍지 못한 심리적인 저항대에서 상승폭을 5%대에서 반납하고 있는데, 자, 비단 그 삼성중공업뿐이 아닙니다. 관세 이런 영향 때문에 금일 상승인 모습 나왔다가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 상단으로 봤을 때 상단 추세를 이렇게 그어보면, 자, 정확히 오늘 저항에 걸린 모습, 직전에도 마찬가지였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저항대가 나오는데, 이 저항대에서 돌파를 하려면 적어도 이런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4천만 주. 근데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1,700만 주 정도 나오고 있고, 자, 1,700만 주로 5%를 급등을 시켜버리니까 바로 매도 차익 물량이 나오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8%대까지 급등 나왔었죠. 8%대 급등 나왔는데 4천만 주, 5천만 주 나와.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좌측에도 보면은 이렇게 그 거래량들, 이것도 4천만 주 정도 되는데 얘가 7%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조금 더 상승폭이 컸겠죠. 17%까지 나왔을 때는 얘가 7천만 주가 나온다. 즉, 오늘 거래량으로 7%까지 상승을 하는데 4천만 주가 아닌 겨우 오전에 상승할 때 1,700만 주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저항을 돌파해야 되는데 수급 주체가 좀 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기술적 분석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의 보조지표를 활용해도 되는데, 자, 보조지표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조지표를 활용할 때는 이런 과매수 구간을 좀 주의하자. 자, 과매수 구간에서 계속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80에서 90%는 조정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매매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특히 다음에 이제 그 좀 이따가 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지만은 이 보조지표를 활용한 상승 다이버전스와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자, 상승 다이버전스는 보조지표가 상승을 하는데 주가는 하락할 때, 즉 보조지표가 상승하고 있다는 건 조만간 주가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하락 다이버전스, 주가는 상승하는데 지표는 자꾸 내려온다라는 거. 자, 그걸 토대로 해서 삼성중공업을 잠깐 체크를 해보면 이런 구간. 자, 현재 구간에서 보면 이 고점 여기 하나, 그다음에 여기 고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자리에 보면은 RSI 기준에서 얘가 훨씬 높아요. 주가는 얘가 더 높은데. 그래서 지금 조정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금일도 돌파를 못하고 밀리는 모습. 마찬가지로 MFI, RSI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와 거래량의 상관관계를 만들어서 MFI, 머니플라워 인덱스라고 해서 이런 지표들, 얘도 마찬가지죠. 주가는 얘가 더 낮아. 근데 지표는 얘가 더 낮죠. 즉 하락 다이버전스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도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레벨업 될 수 있게 만든 강의, 제가 이데일리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다닐 때 만들어 놓은 강의 자료입니다. 오늘부터 딱 5강 초급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실전 핵심만 제대로 만들어 놓은 강의 자료입니다. 첫 번째가 초급 과정이라고 돼 있는데, 초중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바닥에서 이게 진바닥인지 아니면은 다시 하락이 나올 자리인지, 첫 번째 강의 자료만 보더라도 진바닥과 추가 하락을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조지표는 후행성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보조지표는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고 보조지표가 상승을 해. 이거는 상승 다이버전스. 반대로 주가는 상승하는데 지표는 하락합니다. 그게 하락 다이버전스. 이것만 잘 활용하더라도 내가 고점에서 이쯤 되면은 매도를 해야 되겠구나 짐작할 수 있는 두 번째 강의.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기법 중에 하나, 컷 앤 하프.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이제 영상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음봉이 크게 나오고 나서 정중앙에 일치하는 값만 찾으면 그 가격이 저항이자 지지라인이다. 이거는 중형주, 대형주에 굉장히 잘 맞고, 소형주 역시 잘 맞긴 합니다만 변동성만 감안한다면 수익 극대화될 수 있는 컷 앤 하프입니다. 그리고 별 5개짜리 세력 수급 파악, 그리고 세력의 평단가를 구하는, 세력 평단가를 알면 세력 평단가 이하였을 때 우리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서 수익을 아주 극대화될 수 있겠죠. 이 종합 선물 세트 마지막으로 1, 2, 3, 4 강의를 토대로 해서 실전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이 영상 제가 주식 20년 하는 인생 여기에 다 노하우를 녹여놨습니다. 상단에 922로 세력이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만 보면 여러분들 실력 30에서 50% 레벨업 문제 없습니다. 세력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십시오. 바로 전송해 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하반기에 수익성 회복과 수주 모멘텀이 있느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LNG 운반선 수출 증가, 그리고 FLNG 수익 발생이 예상되고 있고, 고부가 선박 중심 수주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자, 즉 재료죠. 그리고 성장성이 있다라고 뉴스 또는 신문상에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식은 재료 플러스 수급이어야 되죠. 자, 수급적인 측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인들과 기관들이 순매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주가가 직전 고점을 돌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이렇게 매도, 그 다음에 투신, 연기금은 이제 3거래일 정도 좀 들었습니다만,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그리고 투신은 단기적인, 그리고 외인들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만 지금 고점에서 순매수 보이고 있죠. 개인들이 사면 안 간다. 이거는 그냥 공식으로 외우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개별주들이야 뭐 큰 손들이 있어서 급등을 시키겠지만. 그래서 특히 정부 조선업 지원 정책이 강화됐고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조선 대기업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선주들이 근래 들어서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급등의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럼 삼성중공업은 현재 자리에서 추가 여력이 있을까 없을까? 라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는데,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왜 저항을 받아서 오늘 왜 흘러내렸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 자, 좌측에 보시면 2010년도부터 이 강한 저항들, 지지받았던 자리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지지라인 때를 하향 이탈하고 최근 들어서 급등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리들, 이탈했던 자리 재차 상승할 때는 저 자리가 이제는 저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 저항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주봉상에서 23,000원대 중반까지는 충분하게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저항받았고 지지였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지 실패했어. 그럼 반등이 나오면 1차적으로 저항 걸리는 데는 23,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 자리, 가장 매물대가 많은 자리 되겠죠. 이 구간까지는 수급이 얼마나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 여력을 장중에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락 리스크 요인 자체는 이미 악재는 소멸돼서 이미 매물대를 소화시켰다. 다만 기관들하고 외인들의 매수세 조금 아쉽다. 결론이요. 기관하고 외인들의 수급이 아쉽다라는 거. 이거는 뭐 언제든지 추가적인 뭐 이슈가 발생을 하면 급등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아쉽다. 수급 자체가.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금일 이제 과매수권이다라는 거. 그리고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고수익 선박 수주 증가. 오늘 이제 트럼프도 한마디 했죠. 그래서 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다가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지만, 그리고 정부에서 조선업 지원 정책 수혜주다라는 거예요. 정부 정책. 중요한 거는 정책이에요. 정책. 자, 이런 중대형주가 급등하는 거는 또 특히 그 최근 들어서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정부 정책이죠. 이 정책들로 인해서 카카오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그 외의 종목들이 전부 다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즉 이게 뭐냐? 재료. 아까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재료 플러스 수급이다 라는 거. 그리고 하방,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하방이라기보다는 좀 그 조정이 들어올 때 보면은, 얘는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꼭 20선을 한번 이탈해. 자, 지금 자리에서는 이탈했다 들어오고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또다시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조정을 받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면 이 노란색 선에 있습니다. 지금 3일선, 5일선, 그리고 하단에서 11선, 하단에서 올라오는 20선까지 현재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 저 노란색 선, 중대형주가 급등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눌림목 20선까지 하락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요 앞부분에도 있지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노란색 선에 한번 지지 테스트가 들어온다. 자, 현재 구간에도 마찬가지죠. 저 노란색 11선에서 지지 테스트가 되면 이 직전 고점 수일날에 다시 돌파 가능성이 있다. 악재는 이미 다 소멸됐다라는 거. 자, 이 점 참고해 주셔서, 목표가도 어느 정도는 이제 말씀드렸죠. 예,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도 항상 봐야 되고 뉴스도 봐야 되겠지만, 자, 월봉상에서도 보시면은 요런 구간까지는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데, 요 윗골이 달았던 구간이 여기 종가, 그리고 여기는 시가. 이 자리가 가장 저항이 심한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 수익성 회복과 정책 수혜, 그게 또 긍정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모멘텀 자체는 매수의 기회를 볼 수는 있지만, 그냥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구간에서 요 구간 18,000원대 중반까지 일단 조정 영역으로 생각했다, 가격 조정이 온다 생각하고 분할 매수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중대형주 이거저거 치러, 나는 단기적으로 빨리빨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92255로 세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지난 그 월요일 날이었죠. 자, 월요일 날도 지난 주말에 이제 25일 날 금요일 날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여기에 28일 날 월요일 날 대덕전자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이렇게 보내드렸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바로 급등은 나온 건 아니지만, 자, 전거래일에 한 하루 이틀 있다가 월요일 날이었으니까 요 날이었죠. 월요일 날 보내드렸고, 어저께 급등의 모습.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 그러니까 수급이 항상 있어야 된다. 수급. 급등주 위주로도 가끔 잘 보내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수급적인, 여러분들이 좀 안정성을 갖고 매매하실 수 있게끔 이런 종목들 또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의 전화번호로 9225번으로 세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일주일에 뭐 5거래일 전부 다 뭐 급등주 추천 공략해드리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는 여러분들께 이런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급등도 괜히 급등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이 지금 수급이 왜곡이 돼서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 앞에 보면은 대량 수급 자체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 외인들 기관들이 들어오는 수급 종목들은 지지받을 때 지지 테스트가 11선에서 온다라는 거. 그 외에도 아까 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력 수급 종목들까지 급등 나오는 거겠죠. 그건 테마성 재료들도, 이런 종목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전화번호 9225로 세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내일은 바로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목 상황 봐서 또는 시장 상황 봐서 여러분들께 소개 문자 드리고 있으니까 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세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수익 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 영상 삼성중공업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